대해서 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이세요. 이 아카데미의 교장 선생님이시고 이 공간을 함께 콜라보 하는 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뷰티 크리에이터를 잘 할 수 있는지, 왜 뷰티 크리에이터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준비를 해야 하는지 낱낱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어떤 박수로 강사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박수. 맞아요.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요, 여러분? 네, 퇴근하고 오셔서 굉장히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간, 1시간 반에 집중된 시간으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반드시 집중해 주시고 우리 김지영 사장님을 모실 때 큰 함성과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냈어요? 네. 우리 엄마 같아요. 아따 잘생겼다 뭐 이런 거. 네, 오늘 오프닝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난 이 자리에 처음 왔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뷰티 크리에이터 일을 처음 배우러 왔다 하시는 분. 이분들 중점으로 좀 약간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어지러워. 이 빛이 너무 센데? 제가 어저께 갑자기 강의를 준비하다가 몸살이 너무 세게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하루 왼쪽에 식은땀 빼고 지금 왔어요. 함께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는데, 기대 갖고 오셨나요? 네!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뭔가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없는데 여기 앉아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뉴스킬이라는 일을 6년 동안 해왔어요. 29에 시작을 했고, 29살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전 카카오 스토리로 뉴스킬을 만났어요. 여기서 너무 꼰대 같죠? 어쩔 수 없어요. 카카오 스토리 요즘에 40대 분들이지만 6년 전에는 다 젊은 친구들이 했단 말이에요. 저도 젊었어요. 카카오 스토리를 하는데 거기 누군가 자꾸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누군가 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남기기 시작했죠. 남자에는 관심은 없었지만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뭐 젊은 CEO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무슨 모임입니까? 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렇게 해서 SNS, 카카오 스토리로 사업 전개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24살에 쇼핑몰이라는 걸 해요. 그 쇼핑몰이라는 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 너무 잘 살고 싶었던 건 둘째고 내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군대 딱 갔다 오고 나서 제가 학교를 딱 졸업하면 28, 29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미래가 없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 다시 유학 갔다 와야 돼요. 저는 의상학과 나왔거든요. 혹시 나는 인하대학교를 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인하대학교. 네, 인하대학교 의상학과 뭐 전통은 있다고는 하지만 밖에 나오면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애들이 동대문 쪽으로 자꾸 빠져요. 그래서 유학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라인을 타야 되는데 그 유학 갈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내가 무언가에 대한 열심히 내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쇼핑몰이었어요. 근데 나는 쇼핑몰을 막 미친듯이 계획하고 막 준비해서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싸이월드를 안다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핸드폰 얘기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싸이월드 나는 그 방문자 조회수 로그인 로그아웃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 나 인기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로그인 로그아웃 계속 한 다음에 괜히 친구들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나 인기인이라고. 그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싸이월드 가지고 쇼핑몰을 했어요. 그래서 싸이월드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싸이월드 가지고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때 당시엔 진짜 조금씩 했으니까.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한 활용을 카카오 스토리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뉴스캐를 대입해서.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으로 온 거예요. 지금 내가 15년 전, 14년 전부터 그런 거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엄청나게 이슈화가 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색깔을 지닌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그 다양한 색깔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의 의식이 똑같아요. 내꺼하고 싶고 어떤 소득을 벌까라는 고민 끝에 내가 누군가 밑에 들어가서 일할 바에 나로 인해서 뭔가 퍼져나가는 소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맞나요? 네. 그래서 유튜버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나에 대한 끼와 나에 대한 어떤 느낌을 유튜브에 잘 살려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되게
건 그 유튜브를 시작하는 계기, 그 동기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TV 방송이나 인스타그램이 유행하고 있는 그 스타일이랑 똑같아요. 자, 나는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아요? 옛날에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많이 보였어요. 요즘에는 뭐가 많이 보여요? 일반인들이 많이 보여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연예인들의 전지적 참견이라고 매니저가 나와서 막 하죠.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맨 처음에는 되게 설레고 와 부럽다라고 하지만 나랑 너무 동떨어진 삶이니 매니저가 하는 그 하루의 패턴이 나랑 공감대가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인스타그램 옛날에는 셀럽분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요즘 분들은 일반인 친구들 인기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박상용 사장님이라는 분한테 이 사업을 전달을 받았어요. 맨 처음에 남자가 이 사업을 전달하는데 부담스러웠어요. 뷰티를 얘기하니까. 전 컨실러에 컨저도 몰랐거든요. 화장품을 왜 발라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자꾸 나한테 뭔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어떤 그 용도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약간 궁금했고 나의 삶을 찾아가고 싶었고 그거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좀 약간 니즈가 맞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건 진짜 무조건 해야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 층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걸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건 내가 공부해보고 느껴보니 너무 많이 준비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6년 전에 뉴스킨 할 때는 브로콜리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옆에 보니 아줌마, 앞에 보니 할머니, 뒤에 보니 누나 막 그러니까 되게 좀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한 2년, 3년 딱 지나니까 정확하게 20대 분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분들은 직장 가기 싫은 시대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 이유가 생긴 거고. 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이 일을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이 있으신지, 내가 원하는 삶, 혹은 내가 인스타그램에 내 원하는 삶을 녹여내고 있는지, 혹은 내가 원하는 삶이 있으면 그걸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찾으셨는지, 지금 현재 직장 내에서 그 내가 원하는 삶을 정하고 그 직장 내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도구를 그 도구를 열심히 굴리고 있다면 여기 오시면 안 되고 거기서 미친듯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자꾸 그냥 시간 들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있고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놀고 있고 월급 받아가지고 맨날 내 장부에는 맨날 빵, 월급 들어오면 맨날 빵이잖아요. 그리고 카드 생활하고 있고 그런 게 너무 악순환 패턴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는 어떤 미래 학자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옛날 때부터 변화는 단지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혹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변화라는 거? 변화? 그 변화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변화하면 나는 되게 독보적인 사람이 되고 그 회사에서 되게 거의 따라돼요. 은근히 따라돼요. 내가 자꾸 변화하려고 하면 쟤 뭐야? 은근히 그 사람을 따돌려요. 속닥속닥거려요. 제가 20살 초반 때 그 여성들의 집단에 대해서 되게 무서운 걸 알았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는 에르메스에 제가 최초로 남성인을 뽑힌 거예요. 와우 해보세요. 와우. 이거 진짜 최초인데? 제가 진짜 최초로 뽑혔어요. 에르메스 매장에서. 저는 에르메스 매장 직원이 아니라 에르메스 본사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에르메스에 있는데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가서 한 달 동안 시장조사를 그 매장에 들어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거기서 알았어요. 여성분들 사이에 끼면 왜 죽는지 알겠는 거예요. 아니 막 그 대놓고 욕하면 좋은데 다 들리게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속닥속닥 못해요. 근데 내가 옆에 있는 애들 다 들려. 근데 지들끼리 막 혼담해 나한테. 내 욕을 하는 거 뻔히 알아요. 근데 대놓고 욕해요. 그런 한 달 동안에 대한 삶을 사니까 와 진짜 이건 진짜 되게 못되는 거예요. 왜 남자를 안 뽑았는지 알겠더라고요. 나는 좀 버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런 거에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변화라는 자체를 하기 싫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돈을 벌고 있을지언정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쇼핑몰을 이제 차리기 시작한 거죠.
어디 안에 속해 있기 싫다 해서 이제 도전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투잡을 한대요. 지금은 투잡하는 직장인이 월평균 50만 원 정도, 즉 알바하는 이유와 종류는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가 전체 직장인이 18%, 거의 20% 육박하고 있대요. 30대 직장인들이 거의 16% 하고 있고, 40대 직장인들이 19% 하고 있고, 50대 직장인들은 거의 뭐 무조건 일 끝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 끝나고 어떤 일을 보통 하는지 보니까 한 30대는 한 46만 원, 40만 원 선, 40대는 51만 원 선, 50대는 54만 원 선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끝나는 시간이, 일 끝나고 보통 하는 시간이 늘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여유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는 시간이 31.5%,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일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하는 게 고작 11%예요. 그 다음에 이직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한 게 고작 10%. 지금 뭐냐면 내가 일 끝나고 무언가의 일을 하지 않으면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저희의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경제의 물가는 계속 올라요. 정확하게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일 끝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무언가에 대한 궁핍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일들이 되게 많아요. 혹시 나는 투잡을 하고 있다, 뉴스킨 말고 투잡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난 투잡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죠? 혹시 그 투잡을 어떤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해서도 투잡을 하고 계시나요? 되게 소일거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일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거기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점도 없어요. 그냥 시간을 들여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일, 투잡에 대한 개념이 너무 간단해지고 간단하게 돈 버는 행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블로그만 그냥 갖고 있어도 돈이 벌려요. 혹시 내가 협찬 받아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협찬? 협찬을 받으면 보통 협찬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업데이트 한 번 하는데 2만 원 준대. 그럼 내가 한 가지 제품 업데이트 한 번 해줘가지고 업데이트 어떻게 하는지 자료 다 받고 전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내가 10개 업데이트하면 10만 원 버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업데이트 한 번 하는데 처음 하면 한 5분 걸려요. 한 2분이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버는 거죠. 그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돈은 벌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자, 퇴근 시간, 저녁 시간에 다시 구토를 무조건 돈을 벌고 있어요.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럼 5가지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첫 번째 타입에 있는 사람은 돈이 있고 시간이 없대요. 돈은 있는데 시간은 없어. 어떤 사람일까요? 전문직. 오, 직장인. 백칠백 돈이 막 엄청나요. 진짜 돈이 많아요. 근데 시간은 없어요. 근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좀 약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혹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시간은 엄청나게 들이고 있는 반면에 돈도 많이 나와요. 대부분 의사분들 보면은 돈은 많이 버는데 시간이 없어요. 누가 시간이 있어요? 와이프, 장모님. 그 와이프하고 장모님만 여행 떠나고 나는 여행을 떠나지만 바로 다시 와야 돼요. 급한 환자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뭐 검사직 다 여기에 포함. 돈은 없고 시간은 있대요. 실업자. 물론 주부분들도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행위는 많지만 거진 돈을 버는 행위보다는 시간을 내가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거나 뭐 잠깐 모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카페 가는 걸 좋아해요. 카페 가서 뭔가 그 모임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한탄을 많이 하거나 좀 약간 가정사의 어떤 험담과 그런 걸 약간 공유를 많이 해서 가정을 좀 약간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뭐 하여튼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요. 돈은 있고 시간은 없대요. 누구예요? 직장인. 너무 대놓고 얘기하면 직장이신 분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돈은 없고 시간도 없어. 근데 나는 맨날 가서 일을 하고 있어.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달려나가야 되고요. 눈 감기 전까지 뭔가 일을 하는 행위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뭔가 뭘 할 맛이 안 나요. 피곤해 죽어요. 피곤해 죽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피곤한 거예요. 노동이에요. 그냥 현대판 노동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밤새도 해요. 제가 쇼핑몰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전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2년을 버텼어요. 일요일은 무조건 풀로 자는 날. 근데요, 전 친구들 안 만나도 재밌었어요. 여자친구가 없어도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피곤한 게 어딨어. 내가 이걸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게 더 재밌었어요. 자, 돈도 있고 시간도 있대요. 이 타입이 뭐냐면 1번 타입이 정확하게 이쪽으로 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근데 노화와 질병이 같이 와요. 그래서 여기다 돈 벌고 어디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병원에다가 투자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돈 벌면 신기하게 병원에 다 가서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내가 투자해놓은데 잘 투자해놓은데 뭐 매달 100만 원씩 나오는데 그런 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생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있겠지만 대부분 여기다 벌어놓은 걸 가지고 계속 여기에 병원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마지막 다섯째 타입이 있대요. 이 타입은 뭐냐면 젊은데 건강하기도 하고 되게 이뻐. 그리고 그 사람은 행복감도 넘쳐. 근데 친구들도 되게 많고 기부할 수도 있고 어떤 봉사활동도 많이 한대요. 자, 요 근래에 외제차 타는 사람들 되게 많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경제는 힘든데요. 신기하잖아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지금이 최고의 돈 벌기 쉬운 타이밍인 거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지금이 대한민국 최초 이래에 돈 제일 쉽게 벌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유튜버, 어떤 공간이라는 게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뭔가 내 건 없지만 자꾸 남들이 뭔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기한 게 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시대예요. 유튜버는 인스타든 유튜버는 나도 뭔가라도 지금 계속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삶에 뒤처지게 가는 패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사분면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전 이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4사분면이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계세요. 그 로버트 기요사키 분이 한 20년 전에 책을 쓴 거예요. 야,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일을 종합해서 모아보니까 여기에 여기가 직장인, 월급을 받아서 일하는 직장인, 여기가 자영업자네요. 이쪽 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95% 일하고 있네. 모든 직종은 이 4사분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95%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종사하고 있대요. 근데 5%만 비즈니스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95%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5%만 여기 현금이 흐르고 있대요. 근데 95% 쪽에 이쪽에 분면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95%에 있는 돈이 이쪽으로 다 흐르고 있대요. 되게 신기해요. 저 보니까 여기 월급쟁이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는 20대에 부모님 세대 때 20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대학교를 미친듯이 가야겠다는 것보다 사회생활에 뛰어들어가가지고 60세까지 평생 직장 고정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후원도 해주고 그래서 뭘 하더라도 돈이 다 되는 시대였어요. 마트를 차려도 돈 되게 많이 잘 되고요. 노래방을 하더라도 돈 되게 잘 됐어요.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돈도 생기고 죽을 때까지 뭔가 보장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까지 다 가능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60대 은퇴를 해서 75세에 죽으니까 100세 시대가 아닌 내가 은퇴를 해가지고 죽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한테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맨 처음에 쇼핑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좀 주의라고 했고 이 동팔이라고 동대문 다니는 사람 동팔이라고 했어요. 동팔 쪽팔리다고. 우리 아들이 막 그 동대문 다니는 게 막 양아치들이 다니는데 그때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저보고 맨날 하는 얘기가 공무원 내려. 저보고 넌 공무원 해야 된대. 또 우리 부모님이 정을 되게 잘 봐요. 너는 딱 공무원 성격으로 태생이 공무원이래요. 저희 삶이 정해져 있어. 근데 그 공무원 하기 싫어가지고 대학교도 저는 의상학과를 간 거예요. 저 따분하게 살기 싫은 거예요. 대학교를 가더라도 아빠 몰래 간 거예요. 엄마가 몰래 보내줬어요. 저희 어머니. 제가 쇼핑몰을 하더라도 맨 처음에 아빠 몰래 시작한 거예요. 근데 4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저희 아빠가 제가 한 3년째쯤 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때 막 뉴스에 4억 소녀라고 막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리파 막 이런 거. 그거 만든 사람이 젊은 층이 막 인터넷 쇼핑몰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해가지고 뉴스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빠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 아들이 쇼핑몰을 한다. 나 옛날에 동팔이라고 그렇게 친구들한테도 안 알리고 사촌 어떤 외가 때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다 단절됐었어. 단절. 와, 근데 내가
그 뉴스의 힘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뉴스만 보면 다 믿어요. 뉴스로 아들을 판단했어요. 그때 시절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회생활 30세에 시작해요. 거의 2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왜냐면 대학교 졸업해야 돼요. 졸업해야 돼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뭐 하는 줄 알아요? 대학원 가요. 난 대학원에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원 가잖아요? 석사, 학사, 박사학위를 따라가요. 왜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내가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떤 월급을 크게 받고 시작하기 싶은 거예요. 짜잘한 일 하기 싫은 거예요. 배운 게 아까워서. 그래서 요즘에 TV 보니까 그 논란이 되게 많더라고요. 청소부 아저씨 있죠.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600만 원. 그렇다고 청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청소부 아저씨들이 한 달에 600만 원 버니까 국회 쪽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이슈가 됐어요. 왜? 청소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보다 100만 원, 200만 원 더 받고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지금. 줄여야 된다 막 이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해서 이슈가 막 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청소부하는 아저씨들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 일을 해가지고 600만 원 버는 시대가 지금 시대네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근데 30대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 시점부터 결혼하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29살에 쇼핑몰이 제 친구랑 같이 했거든요. 어떤 사업은 친구랑 절대 같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항상 사람이 바뀌더라고. 난 순진했던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돈을 버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가족이 갑자기 막 엄청 들어온 거예요. 29살에 내가 이 24살에 그 대학교 안 가고 쇼핑몰로 목숨 걸었는데 갑자기 내가 잘 된다고 그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다 들어오니까 법인 저희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 법인 딱 들어가면서 제 입에 딱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소송 준비해야 되나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소송을 준비하려면 전 2년이나 3년 생활이 버려져요. 그 돈 또 들어가요. 저희 아버님이랑 얘기를 했죠. 너 이거 소송 준비해가지고 너 인생 30대 다 보낼래? 아니면 새로운 일을 찾을래? 그때 내가 한 달 동안 밖에 안 나가고 미친듯이 찾은 것 같아요. 성공한 가게 진짜 많이 들었어요.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29살에 그걸 당해봐요. 진짜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막 29살 이제 이거 다 없어야 된다. 어떡하지? 뭐하지? 내가 회사를 들어갈 것도 아닌데 뭐부터 시작하지? 왜 그래? 뭐부터 시작하지? 이걸 가지고 내가 다시 쇼핑몰을 차려야 되나? 아니면 또 뭔가 있을까? 진짜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30세에 모든 생활이 시작되면 결혼도 못해요. 누가 저랑 결혼해줘요? 맞나요? 있나봐요. 근데 여기에서 은퇴 시기가 옛날보다 너무 짧아졌더라고요. 50세면 40대면 다 은퇴해야 돼요. 내가 진짜 충격적인 걸 들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삼성에 다니는 친구가 혹은 아버님들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많이 접했어요. 삼성의 임원이었어요.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았죠. 40대 때 갑자기 명예퇴직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퇴직을 할 때 바로 못 잘라요. 그럼 노동부에서 난리 나요. 그럼 뭘 하냐면 선택권을 줘요. 너 계속 퇴직금 크게 받고 나갈래? 아니면 여기 남아있을래? 근데 남아있으면 너의 자리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근데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아버님들은 남아있다 그래요. 왜냐면 나오면 할 게 없는데. 남아있다 그러면 어떤 책상을 주어지는지 알아요? 여기 구석탱에 나는 큰 막 부장에다가 막 큰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었어. 근데 한순간에 구석진대에 책상이 하나 주어져요. 그럼 거기 출근해야 돼요. 난 직장 내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거기 앉아있다가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보내냐면 너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봐볼게. 이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내 자식들 대학 보내야 되는데 거기 어떻게든 버틴다. 어떻게든. 그거 끝까지 버티다가 나와가지고 뭐 하냐면 책임집해요. 자영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의 시스템이 어떠냐면 그냥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었죠. 골목 식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발 자영업 할 때 알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전지적 참견, 계속 참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프로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내 습관이 있으니까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가는 거예요. 계속. 자영업은 그냥 내 돈 벌려고 차리는 거. 어떻게든 살려고 차리는 거. 그런 게 자영업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영업의 폐업자에 대한 수가 진짜 많았어요. 앞으로 우리는 120세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보험도 나왔어요. 120세 보험 나왔어요. 보험의 통계는 정확해요. 120세에서 지금 140세까지 갔어요.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120세 무조건 가요. 죽고 싶어도 살려요. 병원에서. 이거 살아야 돼 이거. 지금 난 20대인데 어떤 건강을 위해서 뭐라도 챙겨 먹고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 이런 분 되게 많이 봤는데 20대 분들인데 저 20대는요 밥이 보약이었어요. 그런 거 없어. 건강식품 얘기하면 하나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지금 비타민 먹어야지. 야, 칼슘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지. 그거 알아서 챙겨 먹고 있더라니까요. 왜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비타민이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좋아지고 비타민이 어떤 거 좋은 건지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 건강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지식이 되게 높아졌어요.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챙겨 먹어야겠다는 게 당연한 시대예요. 지금은 밭에서 울고가지고 식품 밭에서 먹고 요리해가지고 먹어야지. 절대 그런 시장은 아니다. 지금은 무조건 뭔가라도 깨끗한 걸 챙겨 먹을 시대예요. 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아 책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쪽 분면에 있는 사람들아 제발 사업 분면으로 넘어와. 근데 사업 분면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어. 뭐냐면 너가 지금 이 엔터테인먼트라는 어떤 회사를 건국히 만들어봐. 도전해봐. 젊었을 때 뭔가라도 한번 도전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해봐. 회사를 설립하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런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너무 극소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넘어갔어? 자, 아니면 너 그러면 정확한 시스템이 있는 맥도날드처럼 혹은 백다방 정도는 아니지만 맥도날드나 혹은 스타벅스나 정확하게 내가 뭔가를 차려놓으면 정확하게 나한테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안겨다 줄 그런 자영업을 한번 해봐. 근데 그 중에 프랜차이즈점이 좀 약간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프랜차이즈점 좀 골라서 한번 해봐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한번 해봐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면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 난 예전에 많이 들어봤다 하시는 거. 프로슈머를 난 학교에서 배웠다 하시는 거. 프로슈머 아무도 없어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한번 봐볼게요. 뭐냐면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제 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은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이자 봐보니까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일반적으로 뭔가 막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말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판매의 어려운 점은 자기가 직접 많이 팔아야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아는 사람부터 안면으로 팔고 난 후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이때부터 벽에 부딪혀 사업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 벽을 뛰어넘는 사람은 프로 세일즈맨이고 보통 사람은 대부분 포기를 하게 된다. 이게 일반 우리가 갖고 있던 영업이었어요. 공감하시나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와 같은 판매의 어려운 점을 극복한 시스템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누구나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너무 많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저희는 뷰티라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뉴스캔 쓰기 전에 어떠한 제품을 써왔잖아요. 근데 그 제품의 SKT 원가 보니까 수입 원가가 34,000원이야. 근데 판매가가 169,000원이에요. 잘 보세요. 수입 원가가 34,000원이면 그러면 얼마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수입 원가가 34,000원인데 만 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지금 팔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ST로도 아시죠? ST로도. ST로땡. 자, 수입 원가가 6,300원이에요. 광고도 하고 뭐 그렇게 잘난 ST로땡이 판매가가 15만 원이에요. 6,300원을 가지고 15만 원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좋다고 계속 쓰고 있었어요. 소비자분. 자, 약 24배예요. 24배. 이게 중간 유통이라는 거예요. 화장품은
중간 유통을 보니까 몇 단계를 거치냐면 28단계를 거친대요. 도도도매, 도도매, 도매, 소소매, 소매상, 거기에서 배송비 다 붙고 그 다음 연예인 광고비 다 붙은 다음에 자 소비자한테 가격은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그걸 보고 마치 자기가 갑이냐 살까 말까 샘플 있어요? 샘플 당연히 드리죠. 아 좋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죠. 안타까워요. 어차피 여기 금액이 다 샘플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샘플이 안 준다? 그럼 거기 지점 막 뭐라고 해도 돼요. 샘플 왜 안 주냐고.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샘플 왜 안 주냐고 얘기하셔도 돼요. 화장품 값에 샘플비는 포함되어 있어요. 샘플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린 그 값을 다 주고 산 거예요 지금.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성분 가격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나는 뉴스킨 쓰기 전에 어떠한 제품을 쓰고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유지됐어요? 유지요. 대부분 다 유지됐거나 나빠졌다고 얘기해요. 좋아졌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써가지고요. 이게 해결이 됐고요. 이게 좋아졌어요. 라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해결하고 싶어서 어디 갔냐면 피부샵 간 거예요. 피부과 간 거예요. 왜냐면 정보가 없으니 전문인이 하는 데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지금은요. 내가 조금만 검색하고 내가 조금만 유튜브 검색하잖아요. 좋은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본 상식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피부과가 장사가 잘 안 되네. 그래서 뭘 하고 있어요? 우리 피부과에서 너 공짜로 치료해줄 테니까 느낌이 어떤지 홍보해줘. 옛날에는 광고했지만 지금은 일반인 찾아다녀요. 홍보해주세요. 셀럽들 찾아다녀서 우리 병원에서 치료해줄 테니까 어떤 게 좋아졌는지 얘기해주세요. 근데 공짜로 받았으니까 나빠도 좋게 얘기해요. 그럼 그런 후기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자, 유통의 변화에 뭐냐면 유통의 변화 보니까 생산자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소비자가 1,000원이 나왔는데 이 800원을 모든 여기 총판, 도매, 소매에 다 투자하고 있었어요. 자, 보니까 대형마트, TV홈쇼핑, 인터넷, 전자상 거래가 대부분 여기 기업 주도형이에요. 기업 주도형. 기업이 주도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마트를 많이 갔죠. 슈퍼마켓. 저희 부모님이 슈퍼마트를 해요. 마트를 해요, 마트. 슈퍼마켓을 해요. 뭐냐면, 갑자기 외국 왔어. 근데 20년 전부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돈이 됐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엄마, 요즘에는 이마트가 밖으로 나와. 그거 지금 못 느끼세요? 이마트가 왜 편의점으로 나올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마트가 지금 대형마트잖아요, 원래. 사람들은 왜 대형마트를 요즘에 잘 안 갈까요? 대용량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쌓아놓고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 상해, 그래봤자. 그래가지고 내가 집 가까운 데 가가지고 그냥 그나마 싼 거 골라가지고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어디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거예요. 편의점 형식으로. 그래서 이마트 편의점이 지금 아마 동네 곳곳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혹시 나는 노브랜드를 안다. 노브랜드 알죠? 네. 근데 노브랜드도 되게 웃긴 게 편의점식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강남 바닥에서는 거진 다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기 도곡역쯤에 노브랜드 편의점식으로 되는 게 있고요. 소형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그걸 먹고 좋다고 얘기한들 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 나오잖아요. 누가 돈을 가져가죠? 기업이 가져가요. 자, 여기서 나는 혹시 셀럽을 주변 친구들 셀럽 있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은 팔로워가 되게 많아. 근데 협찬을 많이 받거든요. 그 협찬 받는 거에 되게 홀릭되어 있어요. 협찬을 해주잖아요? 그럼 대부분 자기가 인기인이야 우선. 자, 다시 옛날로 돌아갈게요. 우리 싸이월드 왜 했죠? 인기인 되고 싶어가지고 로그인 로그아웃 했죠. 자, 인스타로 돌아가 볼게요. 왜 힙합 카페 쫓아다니면서 있는 둥 없는 둥 화보 찍고 왜 그래요? 인기인 되고 싶어. 그래서 팔로우가 많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돈 주고 돌리기도 하고 혹은 사기도 해요. 그게 뭐라고?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근데 기업들은 그걸 활용하기 시작하죠. 당신 인기인이네. 당신 연예인 같아. 일반 연예인 같아. 내가 제품 하나 공짜로 줄게. 여기에 대한 여기 장점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러면 제품 공급해줄게. 아니면 업데이트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뭐 3만원씩 드릴게요. 5만원씩 드릴게요. 그러면 좋다고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거기 그 상품을 보고 제품 구매는 누구한테 하죠?
회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주도권은 한 번으로 끝나요.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지속적인 모든 내 팔로우들은 다 누구한테 가요? 회사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 나 내 팔로우를 왜 회사한테 주고 있어요? 그 협찬 한 번 때문에? 그 협찬이 뭐라고? 대부분 협찬 받잖아요? 그거 계속 업데이트 안 해요. 딱 한다면 며칠 있다가 내려요. 그 다음에 그 협찬 가지고 뭐 한다네? 친구 주고 있어요. 왜 친구들 주는 줄 알아요? 나 인기인. 나 협찬 받는 사람이거든. 나 이거 협찬 받았는데 너 써.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 협찬 보고 제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악플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뭐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조건 소비자 주도형이에요.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소비자가 주도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야 이거. 뭐 안 돼? 자 생산자의 퀄리티를 높이고 여기에 대한 광고 비용을 400원 다운시켜서 소비자가를 800원으로 200원을 더 다운시키면 1000원에서 소비자가가 더 200원을 다운시키면 800원이 되죠. 그럼 800원으로 사람들은 주고 살까요? 1000원 주고 살까요? 800원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퀄리티 좋은 걸 저렴하게 주는 건 너무 좋죠. 이러한 형태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간 단계를 다이어트 시키겠다. 그래서 자꾸 기업들이 광고하는 것보다 일반인들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지금 생산에 좋은 제품을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유통 형태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러한 패턴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플랫폼. 자, 플랫폼의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나는 엑스박스라는 걸 아시나요?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은 아세요? 우리나라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유행하죠. 미국에는 엑스박스가 훨씬, 그러니까 가정 한 대는 엑스박스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엑스박스에서 광고를 할 바에 소비자를 우리한테 들어오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팬과 프랜차이즈 합성한 팬차이즈라는 게 생겼어요. 난 팬차이즈를 들어갔다 하시는 분 계세요? 소비자가 있으면 그 소비자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우리가 기업과 손잡고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소비자가 발벗고 나가도 돼요. 여기 보니까 이 소비자가 여기 엑스박스에 있는 이 조종기를 직접 디자인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걸 디자인을 해서 어디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뭐 트위터든 거기에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엑스박스는 그 소비자한테 캐시를 주기 시작해요. 그 소비자가 계속 사면 살수록 계속 캐시가 들어가요.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20,000원이든 내가 엑스박스를 너무 재밌게 잘 쓰고 있는데 이걸 누가 제일 재밌게 오픈하는 게임이에요.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되게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알리기 시작했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제작한 컨트롤러를 소개하고 트윗을 올리고 홍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했다. 엑스박스의 디자인 랩 컨트롤러의 매출은 350% 증가했대요. 광고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 라는 거고. 자, 이런 기업과 소비자의 지향점을 일치시키는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죠. 자, 칸 국제 광고제 부분에서 이 캠페인은 그랑프리 수상을 하게 돼요. 이 캠페인, 이 광고에 대한 걸 칸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을 해줬어요. 대단하다 당신들. 메비우스의 띠처럼 느껴져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 캠페인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칸 국제 광고제에서. 이게 시작되면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면, 그 소비자가 만족이 됐다면, 만족된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엑스박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희 뉴스키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뉴스키는 회원가입을 할 때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라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어필리에이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인데 활동을 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된 거예요. 어필리에이트라고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필리에이트. 자, 어필리에이트는 뭐냐면 제휴하다예요. 제휴하다. 어떠한 걸 내가 제휴하겠다라는 걸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 제휴하는 걸 쓰고 있는 데가 자 디지털 노마드 도전, 뭐 제휴 마케팅 어필리에이트하고 유튜브에다가 자꾸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필리에이트 보니까 가입되다, 연계되다, 제휴하다, 그다음 그 계열 회사에 같이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어필리에이트. 이런 용어를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그동안 직장에서 혹은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해왔으니까.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자, 쿠팡이라는 거 아시나요? 네. 쿠팡에 나는 혹시 내가 배송을 대신해준 적 있다 하시는 분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은근히 괜찮은데? 자, 쿠팡에서 내가 만약에 저는 목동을 살아요. 근데 내가 목동에 집에 어차피 갈 거잖아요. 목동 주변에 있는 배송권이 10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10건 할 때마다 나한테 13,000원씩 들어요. 되게 좋아요. 완전 좋아요. 나 어차피 집에 가서 내 집 주변이니까 배송하고 들어갈게요. 그럼 내 마음이잖아요. 그 쿠팡이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배송 직원을 안 뽑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배송지가 어디인지 알려줄 테니까 그 배송지에 가서 상품을 가지고 집 근처에다가 배달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완료가 뜨잖아요? 그럼 나한테 캐시로 들어요. 혹은 난 쿠팡에서 물건을 사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다 사봤죠? 되게 신기한 쿠팡이 배송을 해요, 안 해요? 아니요, 회사가 해요. 그 생산, 내가 산 제품에 있는 그 회사가 배송을 한다니까요. 쿠팡은 재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사가 다 재고를 갖고 있어요. 이해돼요? 쿠팡은 그 제품을 생산해요? 그렇지 않아요. 쿠팡은 엄청 대형 플랫폼이에요. 자, 나라는 쿠팡 회사가 있어. 소비자 모여. 회사 모여.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해봐. 그런 쿠팡한테 수수료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쿠팡이 한 가지를 지금 더 하고 있어요. 당신의 그 제품이 써서 만족이 됐잖아. 그 만족된 제품을 당신의 커뮤니티에 올리기 시작해봐. 그러면 그 커뮤니티를 보고 제품을 산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제품이 내 커뮤니티에 제품이 생산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당신들한테 3%를 줄게 라고 쿠팡 파트너스 제휴 조건이 생겼어요. 혹시나 이거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걸 모르시면 심각한 거예요. 계속 밀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쿠팡이 소비자한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나랑 손잡자. 이 제품을 재미있게 홍보해줘. 이런 시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 4월달. 다음 달에 어떻게 활동하실 건가요? 그냥 또 일만 하실 건가요? 참여해 보실 건가요? 그거는 개인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요즘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내 돈 주고 샀다. 피부에 좋은 건 다 한다. 이해돼요? 왜 이런 멘트들이 나오는 줄 알아요? 다 협찬받아서 쓰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이 안 사요. 너 협찬받았잖아. 이런 느낌이 싫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 돈 주고 사는 거야, 진짜로. 나 진짜 좋다니까? 해서 이렇게까지 홍보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내 돈 직접 주고 산 제품 해가지고 이 제품이 뭐가 좋냐면 막 떠들어요. 자, 요즘에는 이제는 홈뷰티 시장에 접어든 거예요. 홈뷰티, 홈케어. 왜냐면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피부과 피부샵을 다녔지. 근데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2-3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쓸 수 있는 제품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꾸 요즘에 시장에 혹은 그거 어디지? 그 뭐죠? 우리 TV에서 보는 그 채널을 뭐라고 그러죠? 홈쇼핑.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느새부턴가 디바이스, 집에서 제일 잘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엄청 많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이거 바르면 좋아요였어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관리해보세요라는 멘트가 지금 너무 많아졌고, 이 홈뷰티 중에서 어떤 아이템이 좋을지를 소비자들이 고르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홈뷰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엄청 심각합니다. 문이 막혀질까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는 이거 왜 컴퓨터가 막혀있지? 한번 여기 컴퓨터 좀 앉아주세요. 저희 회사의 제품도 이러한 제품이 있다. 그 제품이 뭐냐면, 자, 라이브의 룰입니다. 자, 그 제품 중에 저희도 홈뷰티라는 걸 써요. 근데 제품을 쓸 때 내가 과연 좋았냐라는 거예요. 그 좋은 거를 난 집에서 이런 걸 쓰고 있어 라고 인스타에 업데이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스타 업데이트 할 때 우리는 일상을 업데이트 많이 했잖아요.
카페에서 찍고 친구들하고 좋은 거 찍고 영화 재밌게 보면 재밌다라고 업데이트했고 근데 왜 내가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을 업데이트 안 했냐라는 거예요. 안 한 이유는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나 혹은 나한테 그걸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득이 되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 유튜버들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를 자꾸 공개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쓰고 좋은 걸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진짜 좋은 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혹시 유튜버 업데이트 같은 거 볼 때 돈가스 먹방 그거 왜 봐요? 매운 거 먹방 그거 왜 봐? 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왜 봐요? 그 사람 먹는 거를? 대리만족이에요. 나 직장 시간 지금 바쁘잖아. 나도 그거 먹으러 가고 싶은데 그 사람 먹고 있는 모습 보고 싶은 거야. 그 느낌, 매운맛을 느낄 수 있는 거. 와! 나도 거기 가서 먹고 싶다.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실생활, 일상생활에서 누가 공유를 하고 있냐, 어떤 걸 가지고 공유할 수 있냐에 대한 게임이다, 지금 시대는. 안 돼요? 아니요. 거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열렸다. 그런 아이템을 이제 보여줄 건데, 거기 영상.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저희도 데일리 스페이스 케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나는 루미스파를 지금 쓰고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루미스파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이건 색깔별로 나와 있어요. 분홍색이 있고요. 검정색이라는 거 있어요. 블랙은 남자의 상징이죠. 블랙. 핑크는 여성분들의 상징. 그런 만큼 색깔이 다양하게 나왔다. 그 중에 혹시 요거 템만 바꾸면 또 다른 제품이 또 탄생되는 거 아시나요? 네. 여기에서 돈이 굴러가요. 왜냐면 이 제품을 쓰고 만족이 됐잖아요. 난 만족하고 이 제품을 되게 잘 쓰고 있었어. 근데 요게 나온 거야. 템만 갈아 끼우면 눈가 주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루미스파를 잘 쓰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 탭을 살까 말까요? 사요. 여성분들의 심리는 뭔지 알아요? 이 제품이 좋으면 요거 한번 써볼까가 무조건 사게 돼 있어요. 그게 뷰티 시장의 장점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 놓고 요거 업데이트 계속 시키는 거예요. 나는 아이폰을 쓰고 있다 하시는 분은 느끼실 거예요. 자꾸 업데이트를 하지 않나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그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아이폰은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죠. 애플 스토어에 보면은 그 아이폰은 애플에 있는 어플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 회사를 모집해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폰 유저들이 그걸 다운받게 만들어요. 그럼 아이폰은 한계 있어요, 없어요? 소개시켜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아이폰은 돈을 벌어가죠. 그러한 형태랑 똑같이 흘러갈 수 있다. 내가 루미스파를 쓰고 있는데 눈가 저항 제품이 또 나왔어. 사서 써보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예요. 또 좋은 걸 홍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뷰티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보세요. 전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혹 갈바닉 써보신 분 계세요? 갈바닉 언제 나왔냐면 2001년도에 나왔어요. 2001년도에 갈바닉이 나왔는데요. 되게 신기한 게 2005년도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럼 2011년도에 갈바닉이 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색깔이 변형되고 기능도 업데이트가 또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쓴 사람들은 이거 살까 안 살까요? 사요. 무조건 사요. 왜? 이 기능이 정화됐거든. 나는 맨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 혹은 스마트폰이 바뀔 때 전 절대 안 바꿨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누가 인터넷을 조그만 화면으로 봐. 집에서 컴퓨터로 보는 게 더 편한데 전 그래서 안 바꿨어요. 되게 신기한 게 1년 뒤에 제가 그걸 쓰고 있어요. 왜냐면 안 터지거든. 답답하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는 거 나도 봤거든. 나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형태로 또 바뀌고 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바디갈바닉이 나왔죠. 되게 신기한 건 2019년도인데 7년이 8년이 지난 지금도요. 이 갈바닉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 혹은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 센 시리즈예요. 이걸 누가 재밌게 홍보할 것 같아요. 그런 게임에 들어왔다. 그리고 180도 써보신 분 계세요? 네. 진짜 180도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뀐 과정을 자꾸 공유하라는 거예요. 혼자 쓰지 마시고. 옛날에는 저 제품 이렇게 너무 좋다니까요. 한 사람 붙여놓고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어디다 얘기하면 돼요? 내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곳에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카카오스토리든 유튜브든 어디든 여러 채널에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괜찮은 거네 라고 하겠죠. 옛날에는 내 지인들한테 전달했지만 지금은 불특정 다수한테 전달이 가능해요. 그러면 뷰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가라니까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엄청 빨리 돌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나는 다이어트를 한국 시 여성분들은 다 한 번씩 해봤죠. 다 해봤잖아요. 어땠어요? 정확하게 살이 빠지셨나요? 혹은 내 몸이 진짜 건강해졌나요? 그렇게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알아서 내가 한번 해보기 시작해보고 그 하고 있는 과정을 공유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팔로우를 한다는 거예요. 나 다이어트에 궁금했었는데 나 이거 관심 있었는데 문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스타에 어디든 어느 공간이든 활용해보라는 거예요. 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공감이에요. 제가 제 와이프랑 항상 쇼핑을 하면 내가 지금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아씨 짱나가지고 거세를 찍은 다음에 업데이트 했죠. 나는 지금 구인다. 이러고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면 이렇게 하다가 난 집에서 이거 관리하고 있다는 거 업데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상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난 집에서 이거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끝이에요. 이거를 누가 재밌게 공유할 거냐에 대한 컨텐츠 개발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재밌게. 어떻게 사진 찍는 거예요? 어떻게 영상 잘 찍으면 돼요?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잘하는 사람이 도와주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아카데미가 어디에도 없어요.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자, 이분은 되게 신기해요. 이분은 광주에 있어요. 서울에 없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광주에서 열심히 내가 가르쳐준 거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애로 소비자도 만들고요. 자기애랑 같이 뷰티 크리에이터 할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전 여기 있는데. 전 여기에서 소득을 벌고요. 광주에서 소득을 벌고 있어요. 저는. 내가 알려준 노하우를 가지고. 그 노하우를 여기서 6주 동안 배우시는 거예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뮤지컬 수원 사는 거죠. 수원 사는 거. 여기 이분 일어나 보세요. 네. 수원에서 옛날에 어땠냐면 옛날에 저희 뉴스킨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었어요. 어떤 세미나장에서 이 제품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하고 교육해온 다음에 우리들한테 막 교육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 근데 이런 그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걸 모르고 있었죠. 이런 활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회사에서 그냥 고용해가지고 고용직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인스타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뉴스킨 나 아는데? 나 뉴스킨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아 그래요? 만나시다. 만난 다음에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저 옛날에 피부과 갔더니 거기서 뉴스킨 제품 얘기하더라고요. 20대도 썼대요. 근데 뮤지컬 활동을 막 하다 보니까 어떤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워보려고 배우기 시작했고요.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저랑 같이 여기에서 팀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뷰티 크리에이터 사람들 모집하기 시작했죠. 다양하게 여기 박선민 사장님 계세요? 네. 남자도 할 수 있다. 일어나보세요. 네. 남자도 할 수 있다. 저희는 벤츠 정비사예요. 근데 화장품 뭘 안다고 올리겠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해왔던 걸 똑같이 교육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인스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낯간지로도 이렇게 찍는 거구나. 아 나 집에 가서 이렇게 관리하는구나. 업데이트 하는구나. 나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쉐이크 먹고 있어요. 지금 저번 다이어트가요 엄청나게 된 거예요. 지금 저분 지인 막 뭐야 박성민이 달라졌어. 맨날 돼지였잖아. 그치? 와 진짜 많이 바뀌었다. 나 그거 뭘로 했어? 나 이걸로 했는데 그 인스타 업데이트 그걸로 한 거야? 지금 너무 빠른 시장이 된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는 다 보고 있다. 그 보고 있는 걸 나는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분도 여기 조블영상에 계세요? 네, 미팅하고 있구나. 자, 아이템이 어떻게 내가 진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아토피를 진짜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하고 어떤 제품만 하면 난리가 났었어. 맨날 피부과 다니고. 근데 우리가 하라는 대로 제품 쓰는 대로 계속 제품 쓰기 시작했고 얼굴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주변에서 난리가 나고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 뭐 썼어? 그 인스타 업데이트 그걸로 쓴 거야? 너도 뉴스킨 썼어? 나 그거 어때? 너무 빨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빠졌고 더 나빠지고 즉 뭐냐면 반 여자에서 진짜 여자가 된 거예요. 여자인데 뭔가 애매한데 진짜 여자로 바뀔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된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마찬가지고 이분은 제 와이프예요. 이분은 피부과 맨날 액션 배우 활동을 했었어요. 배우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 배우들은 어딜 많이 가냐면 피부과를 가는 거예요. 피부과를 10년 넘게 다녔어요. 맨날 뭐만 나기만 하면 피부과 가는 거예요. 근데
피부과에 쓰던 스트랩 연고부터 시작해서 다 쓴 거예요. 왜냐면 화면에 이쁘게 나와요. 운동 생활도 하기 시작하고 별의별 활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쓰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거를 자기 주변에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나 이렇게 나 이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 제품 만나고 이렇게 됐어. 너무 좋아진 거야. 너도 한번 써봐. 아 됐어. 당신 써볼래요? 써볼래요? 나 이렇게 되는데 나도 그랬었어요. 나도 피부과만 다녔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쓰고 나서 너무 좋아지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당신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스트렝스 플레이 2019년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못 읽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에는 정확하게 나왔어요. 뭐냐면 플레이더 컨셉을 정하고 셀마켓이라는 게 열릴 거다. 컨셉과 셀마켓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컨셉을 연출하라. 그냥 좋아서는 안 되고 컨셉이 있어야 된다. 좋은 걸 그냥 업데이트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컨셉을 배우셔야 돼요. 내가 여지껏 컨셉이 없었으니까 인스타를 통해서 돈을 못 벌었던 거예요. 그 컨셉을 정할 줄 알아야 되고 배워서 정하면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나만의 컨셉을 여기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혹은 이미지의 열광하고 기능이 아니라 컨셉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 이미지만 보고 사람들은 안 사요. 이 이미지의 컨셉을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서 소득이 계속 창출이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 설명하는 이야기 구조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콘텐츠에 열광하는 소비자에 맞춰 짧고 재미있는 컨셉을 개발하는 그런 걸 영상으로 찍던 아니면 유튜브로 찍던 아니면 그 인스타에 뭐 IGTV로 활용을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에 계속 활동을 해보라는 거죠. 자, 세포마켓은 뭐냐면 소비자의 욕구가 세분화되어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사지 않아요.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그 정보만을 뷰티 시장에서 우리의 뷰티가 어떻게 분류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냐는 거예요. 다른 데도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요. 너무나 차이가 나요. 가격부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성능부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혹시 나는 제품 아무것도 안 쓴다 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있을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안 쓰는 분 그거를 보셔야 돼요. 이 아이템이 진짜 좋은가? 내가 인스타에 업데이트 할 만큼 내가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아이템이 있는가를 반드시 직접 써보고 점검하셔야 돼요. 자, 요즘 1인 가구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대요. 나는 혹시 1인 가구에 산다? 나 혼자 산다 하시는 분? 난 다음 달에 뭐 빨리 결혼할 거다. 난 20대에 결혼하는 게 꿈이다.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분가를 하고 내가 분가하고 나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근데 부모님 용돈까지 들어야 돼. 그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 옛날에는 그게 다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자꾸 어머님들이 밖에 나가서 박수 주고 다니는 거예요. 자영업하다 실패하고 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난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자식이 어떻게 돈 벌고 있는지 아니까. 용돈 받기도 미안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바에 나 혼자 재밌게 사는 게 낫겠다 해서 욜로 막 이렇게 막 요즘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 혹시 여기 일본 분 계시죠? 여기 어딘지 알죠? 독보지라는 음식점이에요. 일본은 이 음식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돼요?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어요. 혼자 TV 보고요. TV가 재미없으면 여기 핸드폰 꽂고 핸드폰 보라고 설치대까지 있어요. 여기 독서실이 아니라 삼겹살을 구워 먹는 데예요. 이런데 난 한국에서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이세요? 삼겹살 혼자 구워 먹기 있어요? 있어요. 와 진짜? 그 사진 찍어서 좀 올려줘봐요. 일본에는 이게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니까요. 포노사피엔스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포노사피엔스? 이거 네이버에 검색 딱 치면 나와요. 뭐냐면 핸드폰이 이제 인간을 점령했어요. 핸드폰이 인간 시대인가? 핸드폰이 또 다른 인간 체계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굽어서 컸거든요. 다시 핸드폰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핸드폰 없이 못 살아요, 사람들이. 나는 핸드폰 집 놔두고 보면 불안해요. 완전 불안해요. 완전 불안하잖아요. 지각하더라도 욕먹더라도 핸드폰을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아씨, 나 핸드폰 지금 뭔가 봐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노출이 다 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돈을 안 벌고 있다? 거기에 돈이 엄청 흐르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건 게으른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돈이 왜 난 돈 못 벌어가 아니에요. 그냥 안 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지껏 안 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그 책에서 나왔어요. 김난도 교수가 계속 책을 내고 있어요. 2019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될 건지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내고 있어요. 내가 보지 않았던 거 관심을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나랑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충분히 상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친구들한테 그 책 하나씩 선물해 주셔야 돼요. 스타일랜드 아시나요? 네. 스타일랜드 여기 이거 대표님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소개팅 한 적이 잘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 제가? 네, 영상 찍어서 내가 업데이트 하신 분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말을 못하지만 네, 소개팅 해서 어쨌든 이분이 어떤 최근에 로레알 회사한테 엄청난 돈을 투자받고 화장품 지분율을 팔았어요. 한 80%를 팔았거든요. 다 판 것도 아니에요. 80%만 팔았어요. 80%를 팔았는데 얼마 받았는지 알아요? 4,300억을 번 거예요. 로레알 회사한테. 왜냐면 중국의 스타일란드 화장품이 유통된 시점 이후부터 엄청나게 매장이 생겼어요. 근데 로레알이라는 회사는 중국에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스타일란드한테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아직도 지분율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은. 이분 참 대단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자, 제가 쇼핑몰 했을 때 이분 벤치마킹 했어요. 그리고 만나서 미팅도 했거든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스타일란드 딱 들어가잖아요. 가죽 바지가 여기 올라와. 근데 그게 메인이야.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입을까? 근데 난, 야, 어떻게 그런 걸 파냐? 야, 난 저거 입으면 막 난리 날 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 그걸 너무 잘 파는 거예요. 그게 인기라고 막 메인에 띄워놓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옷이 아니라 문화를 팔았대요. 그 젊은이들의 그 개성과 젊은이들이 입고 싶지 않지만 한 번쯤은 입은 옷. 그러니까 그걸 문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화장품이 아니라 매력을 창조시키고 싶었대요. 그 다음에 제 감성을 만든 문화를 판매하고 싶었대요. 이런 게 공감이 되는 거야. 아, 그런 게 없었구나. 혹시 블랙코리아라는 대표님 아시나요? 블랙코리아가 들어본 적 있다? 저랑 동갑이에요. 35살. 근데 이건희 옆에 집을 샀대요. 현금 63억을 주고. 근데 회사가 생긴 지 몇 년 된 줄 알아요? 3년도 안 됐어요. 3년도 안 돼서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아이폰을 하다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마약베개를 본 적이 있다. 마약베개. 이분이 만든 거예요. 되게 이해하고 공감되는구나. 자, 비즈니스의 기본은 소비자에 대한 결핍이에요. 베개 때문에 좀 귀찮지 않았어요? 아, 좀 편한 베개 없을까? 내가 찾진 않았지만 난 스스로 그게 불편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케팅으로 싹 한번 소비자의 결핍을 걷는 것 뿐이에요. 아이디어 상품을 기획 생산하고 소셜 미디어의 영상 광고로 차별화시킨 다음에 우리 회사는 디지털 방문 판매 회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의 인식 방문 판매하는 사람들 어때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얘기했던 거 집 들어가가지고 싸다 이런 게 방문 판매 회사 아니었어요? 그거 하려면 아유 그런 거 왜 해? 막 이러잖아요. 여기 난 스스로 우리 회사는 방문 판매 회사인데요. 디지털로 합니다. 방문 판매 회사는 옛날에 직접 1대1로 나갔지만 지금은 1대 다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배우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내 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 인스타에 이런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죠. 그냥 쓰고 막 찍었어요. 막 배운 대로. 저도 여기서 배운 거예요. 배운 대로 막 업데이트하기 시작했고 저는 헬스장을 가면서 헬스장을 찍지만 이런 아이템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컨텐츠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딱 들어가서 클릭한 다음에 클릭으로 들어가서 마켓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는 그 마켓에서 구매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가입 없이 그냥 별도 가입 없이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 이런 컨텐츠도 뉴스킨에선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고 내가 편한 거 활용하시면 돼요. 배송 정보 입력하고 결제하면 바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자, 배송 누가 해요? 회사. 회사가 하는 거예요. 제품 개발 누가 해요? 회사. 회사가 하는 거예요. 난 재밌게 그거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 불특정 다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난 집에 가서 오늘도 뉴스킨 제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뭔가 바를 거예요. 활용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컨텐츠는 이미 회사는 소비자한테 안 줘요. 회사가 다 가져가지. 근데 그런 컨텐츠 개발을 소비자한테 주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재밌게 혹은 누가 훨씬 더 많이 홍보하는 게 되죠. 자, 전 아까 서울에 있지만 광주에서 돌아가고 뉴질랜드에서 돌아가고 미국에서 돌아가고 일본에서 돌아가죠. 한국에 있는 소비자가 배워가지고요 1년 동안 잘 배우다가 갑자기 일본을 가게 된 거예요. 일본 딱 가서 내가 배운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로 소비자를 형성을 했네요. 그래서 자기도 저와 같이 똑같이 뷰티 크리에이터 대리점을 획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계속 모이는 거예요. 지금 뷰티 크리에이터를 똑같이 합시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버전이에요. 뷰티 크리에이터를 왜 혼자 해요? 하고 싶은 사람도 무지 많은데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고 당신도 할 수 있어. 나의 매장도 돌릴 수 있고 당신의 매장도 돌릴 수 있는데 내가 도와줄게. 이러한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몇 명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전달을 해서 소비 패턴을 만들던 아니면 나랑 같이 사업을 하고 같이 할 사람들을 찾던 뷰티 크리에이터 할 사람 찾으면 더 훨씬 빨라질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에요. 이걸 안 한다? 그냥 안타까워요. 제가 다 할게요. 네. 그 이런 사건도 일어났어요. 자, 이건 되게 웃긴 사건인데 제 친구가 저한테 제품을 안 쓰겠대요. 너가 언제부터 화장품 있다고 하면 그래. 아, 됐어. 요새 안 써. 이런 거예요. 알아? 다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소비자가 갑자기 대리점이 된 거예요. 더 웃긴 게 그 친구가 여기더라고. 내가 전 알잖아요. 얘 여기서 수분이 나한테 다 보이거든요. 참 어이가 없다. 나한테 왜 안 쓰지? 근데 넌 결국 나한테 쓰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걔는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쓰고 있는 거. 그 만나잖아요? 일부러 얘기 안 해요. 너 뮤직캐스 들어? 좀 쓰게 됐어. 잘 써. 뭐 절대 안 알려줘. 넌 소비자만 하고 끝나 죽어버려. 소비자만 하고 살아, 이 새끼야. 결국에 내 시너지 안에서 쓰고 있는 거야.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굳이 막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봐요. 불쌍해요. 그냥 불쌍한 영혼이야. 근데 결국에 내 시장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시장으로 살아라. 나 혼자의 뭔가 뷰티 크리에이터 활동은 지금 하고 있는 시대예요. 다음 시대는 나와 같이 뷰티 크리에이터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셔야 돼요. 그게 팩트예요. 나랑 같이 인스타그램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 모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판매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똑같이 나와 같이 배우고 싶은 사람, 혹은 내 인스타 팔로우 중에 나처럼 인스타 마케팅 하고 싶은 사람 찾아내셔가지고 같이 뛰라는 거예요. 여지껏 우리는 혼자 뛰는 방법을 배웠어요. 나 혼자 출근해가지고 나 혼자 끝날 때까지 계속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시대. 그 시대가 아니라 나랑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혹시 아우거 베이커리라고 아시나요? 네. 도산분식 아시나요? 네. 제 친구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7년 전부터 진짜 고생한 거예요. 근데 혼자서 고생하지 않았고요. 7명의 멤버와 같이 고생했어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 박스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7년 동안 투자자만 하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했어요. 그 7명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이 친구는 갖고 있으니까. 우리 전철 타다 보면 IBK 기업은행 이정재가 광고하는 거 몰라요? 알아요.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쟤는 강아지를 저렇게 조종한다. 쟤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이런 능력, 이런 능력, 우리 모여서 이런 걸 해결하고 있다라고 광고하고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하셔야 돼요. 그 팀이 왜 중요한지는 배우시면서 궁금한 점을 계속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를 하실래요? 대리점 하실래요? 아니면 백종원의 같은 역할, 프랜차이즈점 오너가 되실래요? 프랜차이즈점 오너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똑같이 소비자가 있고요. 그 대리점을 획득하면 본사로 갈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본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품부터 잘 써보세요. 재밌게 마케팅 배워서 해보세요. 그러다가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대리점 됐네? 소비자가 형성이 됐으니까 대리점이 된 거죠. 돈을 주고 대리점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점이 된 거죠. 대리점 돼보니까 나도 소비자 만들어 봤고 나도 인스타그램 마케팅 이렇게 해보니까
이 대리점 안에서 어떤 소비자가 그럼 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교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소비자부터 시작해서 경험 다 해봤거든. 이 친구도 똑같이 대리점을 만들어내면 저는 본사의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프랜차이즈 1호점 만드는 방법을 알았다. 그럼 2호점 만들어야지. 또 다른 1호점 만들어야지. 또 다른 4호점 만들어야지. 이때부터 정확하게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플랫폼 사업을 우리는 해야 한다. 플랫폼을 반드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는 레미안 아파트에 누군가 살았어요. 근데 출근할 때 항상 삼성차를 타고 다니고요. 거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들어가지고요. 보험회사를 불렀어요. 삼성회사가 왔어요. 삼성회사가 오니까 해결이 잘 돼서 오케이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홈플러스를 들어가는데 할인이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내 삼성 TV 따끈따끈한 TV가 있는데 그 TV를 보고 막 멋지게 딱 보고 잤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자, 다시 알려드릴게요. 힐스테이트에 살아요. 현대차를 샀어요. 현대뱅크에 들어가서 오일을 넣고요. 현대카드를 쓰면 정리 잘 돼가지고 현대카드를 써요. 그 다음에 아산병원에 들어가서 내 아팠던 병명을 체크한 다음에 그걸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세일 진짜 많이 했는데 거기 가서 와이프한테 줄 거 사고 집에 들어가서 잤어요. 더 웃긴 건 난 현대를 다녀요. 이해돼요? 현대를 다니고 있는데 현대한테 월급 받고 있잖아요. 다시 현대한테 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예요? 좀 편안해지고 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대기업들은요, 일반인들한테 돈 많이 벌게끔 절대 안 해요. 어떻게 돈 갖고 오려고 하는지. 나는 출근 때부터 여기까지 지금 현재 왔는데 돈을 벌었다 썼다 쓰지 않았어요? 교통비 지급했잖아요. 뭐 먹었잖아요. 난 중간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없다? 불안해하셔요. 다 기업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든다. 신제품 나왔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루미스파라는 제품이에요. 클렌징 제품을 묻혀서 가볍게 놀림해주면 저처럼 뽀송하고 맑은 피부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 한 가지 더, 루미스파 출시와 함께 뉴스킨 코리아에서 뉴페이스 시즌 1 루미페이스를 찾아라! 이 멘트에 진짜 소름 돋아요. 잠자는 동안에 내가 뭔가의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평생 노는 거다. 평생. 난 절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문구에 그렇게 던졌던 거예요. 어떤 삶을 신경 물어본 거예요. 전 진짜 게으르거든요. 하루 종일 자고 싶어요, 솔직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해가지고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걸 내가 그 이전에는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게 너무 활발해진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 뷰티 크리에이터인데, 크리에이터 여기 네이버 뷰스타라고 아시나요? 여기 이 친구 여기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떤 인터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요 직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제 삶이 없었어요. 제 삶이 무너졌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뷰티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하기 시작하니까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재밌게 하기 시작하니까 제 삶을 찾았어요. 이런 인터뷰예요. 근데 저희 똑같거든요. 전 뉴스캐는 만나기 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맨날 시간만 들인 돈만 벌었거든요. 근데 뉴스캐 이런 돈이 나오면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고요. 투자 수준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배우걸 가지고 활용하기 시작하니까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배워나가 보니까 전 이제 직장을 안 들도 돈이 나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처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1인 방송 크리에이터를 보니까 1인 방송의 주역인 크리에이터들은 친근한 일상성, 생생한 현장성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세분된 요구를 콘텐츠에 반영하면서 좀 더 참여적이고 개방된 미디어 환경을 구현해내고 있다. 이건 절대 혼자서 도전하지 못하니
이런 데 나와서 배워서 한번 해보라고, 한번 연습해보라고, 자기 걸로 가져가 보라는 거예요. 일 끝나고 여기 달려와야 돼요? 기어와야 돼요? 달려와야죠. 어떻게든 내 거 가져가고 싶다. 기어 오셔도 돼요. 그냥 배우고 가시면 돼요. 근데 배우고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은 자신을 브랜드화하여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유튜버 시작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다 돌아. 그 인스타그램을 시작인 기점으로 퍼스널 브랜딩은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유튜버라면 누가 아무나 못해요. 저 앞에 나가서 멘트하는 거 무슨 멘트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것도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거기에 돈이 흐르는 거 아는데도 안 해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내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여기는 대도서관이라는 분이에요. 크리에이터 활동가 1인 1기 때부터 했던 분이에요. 엄청난 돈을 벌어요. 180만 명 구독자 수가 있어요. 최근에 양팡이라는, 알아요? 양팡? 네. 저 최근에 여기 선대에서 밥 먹고 있는데 양팡이 거기 자기 매니저라는 돼지 있거든요. 돼지? 근데 그게 남자친구래요. 거기서 막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와! 양팡이다 이러니까 촬영하다가 막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은근히 연예인 같아. 일반인인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 공유 안 하겠어요? 공유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재밌게 배우는 거예요. 낮엔 이렇게 회사와 저녁엔 27개월 꼬여가요. 평소 아기와 즐겁게 육아하는 모습, 그리고 예뻐지는 시간, 엄마도 여자다. 또한 가족과 함께 즐겁게 여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SNS에 공유하시면 되는데요. 육아하고 일하고 놀고 예뻐지면서 돈 버는 일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뷰티 크리에이터 모집합니다. 팔로미. 이해돼요? 교육을 하면 아무도 못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회사가 내놓은 비전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어요. 왜냐면 회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기회가 주어지는 플랫폼을 회사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걸 뛰어들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들 언제든지 회사가 후원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에 우리는 손을 잡는 거예요. 오케이, 재밌다, 멋있네, 나도 배워보고 싶다,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일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회사의 미션이에요. 아까 얘기 들었죠? 이 모든 게 그때그때 필요한 감각과 의도적인 노력, 즉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은 어떻게 키우냐면 내가 뭐 다 배운다고 팍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배워야 돼요. 어차피 이 강의 끝나고 밖에 나가면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어요. 우리는 밥 먹을 때 밥 먹죠. 그 다음에 점심때 또 밥 먹죠. 저녁 때는 또 밥 먹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계속 까먹어요. 배고프기도 맨날 배고파요. 계속 밥 먹고 한다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교육을 들어도 강의를 들어도 내가 무언가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감각은 또 사라져요. 플랫폼 좋지요. 끝나요. 근데 그 감각을 계속 살리려면 이 자리에 계속 나오셔야 돼요. 나와가지고 배우고 해보고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실패를 내 실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 의도적인 노력은 내가 일 끝나가지고 재밌게 놀아야지 해야 돼요. 일 끝나고 미친듯이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 그동안 잠자고 있을 때 돈 나오는 거 못 만들어냈잖아요. 일 끝나고 계속 뭐예요? 친구들 만나면 뭐예요? 재밌기도 해요. 하지만 남는 건 없어요. 되게 신기한 건 무언가에 영광을 올리려면 직장 끝나고 뭔가 배우셔야 돼요. 그런 직장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뭘 배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희는 일 끝나고 나서 이젠 진짜 자기 거 하시라는 거예요. 내 시장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투자금 없으니까 제발 배워서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진짜. 이렇게 돈 번다니까요. 네? 예. 제발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예, 그래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이제 미친 듯이 했어요. 카카오 스트립 때부터 이 사업을 진짜 재밌게 한다기보다 그거 만들어내고 싶어가지고 시작한 분들이에요. 처음에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봅시다. 실패도 해보고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실패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경험한 걸 교육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된 걸 교육할까? 잘 된 걸 교육할까? 잘 된 걸 교육한다니까요. 했으니까 됐으니까 이거 제발 해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는 숙제가 나갈 거예요. 숙제 꼭 하셔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숙제예요.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는 숙제예요. 제발 사진 찍으라 그러면 좀 찍으셔야 돼요. 못 찍어도 돼요. 찍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유튜버에 인스타그램 어떻게 하면 잘하는 방법 다 나와요. 근데 그거 교육 나 혼자 집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거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난 또 일하러 가거든. 일하다 보면 나 공부하는 거 까먹어요. 여전히 우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린 그 망각의 동물을 계속 어릴 때부터 해갖고 연습해왔으면 지금 뭔가의 비즈니스를 할 거예요. 왜 남 밑에서 일하고 있냐는 거죠. 그동안 모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무언가의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해서 실패해서 다시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광범위해요. 누구는 할머니도 유튜브 하는데 할머니도 유튜브 하는데 다 해요 다. 근데 우리 왜 안 했을까요? 돈 되는 거 아는데 혼자 하기 너무 힘들고 환경에 적응이 돼야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릴 테니 제발 동참하셔가지고 빠진다라는 생각 잊어버리셔야 돼요. 어떻게든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걸 연결해 드릴 테니까 꼭 하시고 또 안 돼요. 많은 걸 연결해 드릴 테니까 꼭 전달하시고 그 배운 걸 가지고 진짜 무언가를 내 거를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와! 이야, 굉장히 많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다면 진짜 내 삶의 꿈을 정했다면 미래를 위한 현재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미래를 위한 현재의 결정은 되게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결정하시고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해도 해보는 거예요. 만들어도 보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경험 가지고 또 만들게 돼요. 저희 그래왔거든요. 제가 6년 동안 했던 거 계속 그래왔어요. 그래서 의도적인 노력과 그 노력을 통해서 나만에 맞는, 나만의 색깔에 맞는 인스타그램 목표를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시면서, 직장 다니시면서, 제발 집에 와서 TV 보고 들어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적어도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나에 대한 삶을 준비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